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 과정 중에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고요. 사실 아이 때문에 시작된 문제는 맞지만 결정적으로는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한 몸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굳이 결혼이라는 틀을 깨지 못해 바보처럼 살기 싫었네요. 참고로 저는 현재 국밥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에 못해도 7, 800만 원은 순수익으로 남아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고요. 원래는 저랑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마침 친정아빠가 많이 도와주셔서 창업을 할 수 있었지요. 뭐 지금까지 자리를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한 시간도 모자랄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어요. 요즘이야 어르신들도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아주 앞뒤 꽉 막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는 무조건 낳는 게 기본인데다가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지요. 거기다 여자는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최고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니까요. 특히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가 가게를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고 꽤나 불편한 기색을 비추셨습니다. 그래도 돈 잘 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금방 표정이 바뀌긴 하대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전혀 없는 그냥 게으른 한량입니다. 저래 가지고 연애는 제대로 할까 걱정이 앞섰는데 뭐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시동생도 장가를 가긴 가더라고요. 물론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겪어보니 시동생이랑 결혼한 동서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싶은 여자였네요. 아무튼 시동생은 어머님을 닮은 건지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약해서 한 직장에 진득하니 붙어있지 못하는 게 진짜 제가 동서였다면 속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씀씀이는 또 얼마나 크다고요. 지금이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시가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시동생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때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미리 이실직고 하자면 당시에는 어머님이나 시동생이 바라는 게 철딱서니가 없고 도리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처음에는 좋은 형수님 착한 며느리 소리 듣는 게 좋아서 저 스스로 무덤을 판 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요구는 지나쳐만 갔고 이러다 진정한 호구로 전락하겠다 싶어 한 번, 두 번 좋게 부탁을 거절했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가던 때였어요. 건강검진차 들린 병원에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찝찝한 마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제가 난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더군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결국 며칠 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다가 남편한테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 둘 다 아이 문제는 그냥 생기면 낳는 걸로 가닥을 잡고 살았거든요. 시부모님의 그 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랑 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기다리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저의 난임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다 말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내 몸 상태로 남편을 잡을 자격이나 있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난임이 뭐가 대수냐고 만에 하나 아이가 안 생기더라도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문제는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아버님 역시 불쾌하고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직접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치 애도 못 낳는 몸으로 남편과 본인들을 속이고 시집을 온 파렴치한 인간처럼 매도를 하셨고 제가 아무리 난임과 불이는 다르다 설명을 해드려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거의 반년이 넘게 애도 못 가지는 등신 취급을 당하고 살다 보니 나중에는 어찌가 오기가 생기던지 보란듯이 아이를 가져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난임 전문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요. 근데 남편은 엄청 당황을 하며 인위적으로 아이를 만들기 싫다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난임 때문에 그렇게 구박받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을 당할 때도 막상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거나 아니면 말리더라도 엄청 적극적으로 제 변호를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임신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저의 요구까지 거절하는 남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치사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남편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저의 고집은 더욱 세지기만 했고 한 달을 꼬박들들 볶았더니 남편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그나마 난임이라 임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아예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상황을 알고 있던 눈치였다는 거예요. 총각 시절 무슨 연유 때문인지는 끝끝내 말해주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모종의 이유로 비뇨기과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랑 연애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애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길래 그래서 결혼해도 아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안 생길 거라 예상을 했다네요. 물론 평생 비밀로 할 건 아니었다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다가 털어놓으려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도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고 남편은 어차피 저도 난임인데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들이 황당하면 입을 떡 벌리잖아요? 그때 제 표정이 딱 그랬을 거예요. 남편의 태도가 어찌나 뻔뻔한지 할 말을 다 잃었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한시라도 빨리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돈 몇 푼 번다고 금아이 유세 떨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니까 벌을 받았다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 속을 후벼 파셨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자기 아들 불임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그리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네요.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투덜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난임 사실을 알린 것도 남편이고 덕분에 어머님께 워낙 모질게 당해서인지 남편을 배려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도 정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평소처럼 저는 본체만 체하고 본인 아들만 반기는 어머님 앞에 조용히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게 뭐냐며 돋보기까지 쓰고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곧이어 이게 사실이냐며 저를 다그치시대요. 아니 제 검사 결과도 아니고 자기 아들 거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불쾌한 기색을 보이시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은 원망 섞인 눈으로 잠깐 바라본 후 어머님에게 자기가 불임이라고 순순히 털어놓았고 어머님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엉엉 우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님이 불쌍하거나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난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박대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머님 아들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의 관계는 확실히 소원해지고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했던 안 좋은 말들이 전부 화살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도 남편이나 저도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부모님께 더 이상의 불효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감정은 한 곳에 묻어두고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 와중에 시동생이 띠동갑인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도 나이 차이가 제법 나다 보니 제 눈에도 그저 귀엽게만 보였지요. 그리고 그런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동서의 임신이 저에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임신 자체는 반가웠지만 어머님이 보이신 태도 때문에 말이에요. 동서가 임신을 한 이후부터 어머님은 동서를 마치 상전 모시듯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거든요. 심지어 몇 달 전 김장을 할 때도 동서는 임신이라 못 온다며 바빠 죽겠는 저한테만 김장하러 오라 하시대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원래 김장을 안 해 먹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김장김치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난생하지도 않던 김장을 하자며 판을 벌리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뜩이나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시간까지 내기 힘드니까 더더욱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정김장을 하셔야겠으면 황금 연휴 기간이 지나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제가 시엠이 말을 귀등으로 듣는다 어쩐다 하시며 기어이 당신 고집대로 날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당신만 개고생을 했다면서 김치도 동선에만 딱 챙겨주시더라니까요. 솔직히 김장김치 그거 저도 친정에서 가져다 먹으면 되니까 안 주셔도 아쉬울 거 하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화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저와 동서를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먹을 때도 동서가 조금 잘 먹는다 싶으면 그 반찬은 여지없이 동서 쪽으로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동서도 그런 어머님의 특별 대우를 조금씩 즐기는 눈치였고요. 말로는 몸둘바를 모르겠다 미안하다 하면서도 어머님하고 제가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자기는 아버님과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너무도 당연해 보였거든요. 물론 임신한 동서가 저와 똑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덧도 거의 없는데 하다못해 수저 넣는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던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주도하에 집안 분위기가 모든 잡일은 제가 하는 것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남편한테 고무장갑이랑 앞치마 벗어줘 버렸어요. 당신도 설거지 좀 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조금 제 눈치를 보시긴 하대요. 그러다 제가 정말 제대로 폭발하게 된 건 얼마 전 어머님이 하신 황당한 말씀 때문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동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저보고 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동생은 진득하니 일을 하는 인간도 아니고 뭐 어영부영 출산날이 다가오니까 산후조리원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양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마음먹고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당연한 듯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내줘야 하냐 오히려 반문을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보고 돈 벌어서 그거 어디다 쓸 거냐입니다. 니들은 어차피 애도 못 낳는 주제 아니냐면서 힘들게 사는 시동생 내외랑 나눴으면 좀 좋으냐고 말이죠. 이게 무슨 놀부심보도 아니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는 어머님더러 제가 남 좋은 일 시키려 밤낮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며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거였다면 어떻게 생각해 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시니 더욱더 못 드리겠다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서가 기분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기 싫으면 치우라고 대신 자기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저를 들여다보기나 할지는 모르겠다며 은근히 돌려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카한테 도움 받아야 할 만큼 궁색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 받아쳤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뭐가 그리 분한지 계속해서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빈정대기 바쁘대요. 정말이지 어찌나 불쾌하던지 더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리를 뜰까 하다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멍하니 구경만 하는 남편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어머님에게 한마디 해버렸죠. 앞으로 첫째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시라고 그냥 예뻐 죽겠는 둘째 며느리만 옆에 딱 끼고 사시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불임인 걸 떠나서 손주 하나 못 안겨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괜한 오지랖이었던 것 같다. 지금부터는 어머님 비위 맞추며 살지 않겠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그러면 당신 아들과 이혼하고 잘난 저 혼자 살라네요.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겁도 나고 그랬는데 참았던 게 한계가 온 건지 그때는 뭐 이혼 그까짓 거 못할 게 뭐냐 싶으면서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지금 어머님 말씀 당신도 들었냐고 원하면 얼마든지 헤어져 주겠다 어떻게 할 거냐 따지듯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저보고 미쳤냐입니다. 어머님 앞에서 이게 뭐하는 미친 짓이냐며 아무리 돈에 환장해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라네요. 솔직히 지금까지 남편이 시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남편 월급이라고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훨씬 많은 비중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한 번도 돈 가지고 생색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돈에 환장했다니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곧 남남이 될지도 모르는 눈앞의 인간들 앞에서 울기 싫었거든요.
그 길로 저는 곧장 이혼을 결심했고 지금 수순대로 착착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남편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긴 했지만 제가 뭐라 나서기도 전에 저희 아빠한테 개처럼 끌려간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네요. 사실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진작에 남편과 갈라섰어야 하는데 그놈의 남들 시선이 뭔지 쉽게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남들도 그냥저냥 사는데 굳이 내가 왜 나서서 이혼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애도 없는데 말이죠. 하루빨리 이혼 마무리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들 새 출발하는 제 인생에 행운만 가득하길 빌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